지난 2020년 서울 부동산의 가격이 고공행진할 때였지. 그때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진행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지역 중 한 곳이었어.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도 그 영향을 받기 위해 2022년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되었어. 용두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의 이름은 신동아 아파트야.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된 22년 2월 9억 9천만 원의 가격에 최고가 거래가 되었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 부동산 관심이 낮아진 최근 23년 11월에 4억 6,300만 원에 거래되어 무려 53%가 떨어져 버렸어. 53%가 떨어졌다고? 그럼 주변 입지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줘. 응, 알려줄게. 그 전에 이 아파트처럼 서울 아파트 중 크게 하락한 아파트가 또 있는지 살펴보았어. 오호, 빨리 알려줘.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번 영상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탑7이야. 19평대부터 40평대까지 아파트들을 살펴보았어. 한개동 100세대 미만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하였고 순위가 높아질수록 하락률도 높아져 최근 서울 아파트가 2차 하락이다 아니다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의 주변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신기한 건 최근 거래되었던 아파트들이 직거래가 아닌데도 현재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24년부터 시행하는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도 살펴볼 거야. 주제가 맘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된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아시세? 그럼 첫 번째,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7위 아파트야.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송파파크데일 1단지 33평 아파트야. 2011년식, 세대수는 812세대, 총 15개 동, 주차는 891대, 세대당 1.09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어. 서울 제일 끝자락에 있지만 근처 5호선이 지나가는 마천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거여 마천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재개발을 하고 있어 향후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 주변 마천 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돼. 이 아파트의 33평 과거 최고가는 21년 7월 1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최근 23년 12월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38%인 5억 1천만 원 하락했어. 현재 부동산 매물은 9억 8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7위 아파트였어. 다음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6위 아파트야.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개봉동 현대 1차 44평 아파트야. 2001년식, 세대수는 2412세대 대단지이고 총 31개 동, 주차는 3060대, 세대당 1.26대, 내부 구조는 방 4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어. 1호선이 지나가는 개봉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어 초역세권 아파트야. 가까운 위치에 개봉초등학교가 있고 계웅중학교, 경인중학교, 고척중학교, 경인고등학교가 주변에 있어. 이 아파트의 44평 과거 최고가는 21년 12월 12억에 거래되었지만 지난달 7억 1,800만 원에 거래되어 40%인 4억 8,200만 원 하락했어. 현재 부동산 매물은 8억 5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6위 아파트였어. 다음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5위 아파트야.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벽산 33평 아파트야. 2001년식, 세대수는 1707세대 대단지이고 총 20개 동, 주차는 2371대, 세대당 1.38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어. 도보 7분 거리에 서울 금북초등학교로 배정되고 광희중학교, 무학중학교, 금호여자중학교, 무학여자고등학교,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 등 근처에 있어. 5호선이 지나가는 신금호역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응봉역이 근처에 있어. 그리고 아파트에서 가까운 서울숲 옆에 레미콘 공장 부지를 서울숲 수변과 연계한 복합문화시설으로 성동구 랜드마크를 개발할 예정이고 응봉역에서 레미콘 부지까지 연결하는 보행교를 신설하여 서울숲 인프라를 도보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이 아파트의 33평 과거 최고가는 22년 1월 16억 원에 거래되었지만 23년 11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41%인 6억 5천만 원 하락했어. 현재 부동산 매물은 11억 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5위 아파트였어. 다음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4위 아파트야.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삼익세라믹 19평 아파트야. 1988년식, 세대수는 1541세대, 총 14개 동, 주차는 502대,
세대당 0.32대. 내부 구조는 방 1개, 화장실 1개로 되어 있어. 창경초등학교와 백운중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과 쌍문역이 있지만 도보로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라 불편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방안역과 솔밭공원역을 이어주는 우이신설선이 연장되어 아파트 근처에 역이 생길 예정이라 교통이 편리해질 거야. 이 아파트의 19평 과거 최고가는 21년 9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지난달 2억 8,200만 원에 거래되어 43%인 2억 1,300만 원 하락했어. 현재 부동산 매물은 3억 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4위 아파트였어. 다음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3위 아파트야.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보문파크뷰자이 24평 아파트야. 2017년식. 세대수는 1186세대, 총 17개 동. 주차는 1293대, 세대당 1.09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어. 도보 5분 거리에 6호선이 지나가는 창신역이 있고 서울동신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 근처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경동고등학교, 한성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학교가 주변에 많아. 이 아파트의 24평 과거 최고가는 21년 9월 11억에 거래되었지만 최근 23년 11월 6억 1,500만 원에 거래되어 44%인 4억 8,500만 원 하락했어. 현재 부동산 매물은 8억 8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3위 아파트였어. 다음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2위 아파트야.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수서 1단지 25평 아파트야. 1992년식. 세대수는 720세대, 총 7개 동. 주차는 529대, 세대당 0.73대.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로 되어 있어. 근처 3호선이 지나가는 대청역이 있고 바로 붙어 있는 대청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되고 중동중학교, 중동고등학교, 조금 더 가면 경기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으로 형성되어 있어. 삼성서울병원, 일원에코파크, 근린공원 등 생활인프라가 좋은 것도 있지만 아파트 우측에 한국지역 난방공사 자연회수시설이 위치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어. 이 아파트의 25평 과거 최고가는 21년 5월 15억에 거래되었지만 최근 23년 11월 7억 9,100만 원에 거래되어 47%인 7억 900만 원 하락했어. 현재 부동산 매물은 11억 8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2위 아파트였어. 다음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1위 아파트야.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신동아 31평 아파트야. 1994년식. 세대수는 772세대, 총 5개 동. 주차는 448대, 세대당 0.58대.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로 되어 있어. 도보 7분 거리에 용두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됐고 근처에 대관중학교, 마장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도선고등학교 등이 있어. 우이신설선과 1호선, 2호선이 만나는 신설동역과 용두역, 제기동역의 가운데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2024년 개통 예정으로 상계에서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 정차역인 제기역과 마장축산물시장역이 근처에 생겨 강남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질 것 같아. 동대문구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용두동 주택재개발 등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 영향을 받기 위해 신동아파트도 2022년 재건축 추진위가 설립되었어. 이 아파트의 31평 과거 최고가는 22년 2월 9억 9천만에 거래되었지만 최근 23년 11월 4억 6,300만 원에 거래되어 53%인 5억 2,700만 원 하락했어. 현재 부동산 매물은 7억 9천만 원부터 형성되어 있어.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1위 아파트였어.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률 탑7을 살펴보았어. 그리고 충격적이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 1명이 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자료를 발표했어. 뭐? 이렇게 지속되다간 더욱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겠는걸? 맞아. 그 영향일까 정부에서 무려 27조 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 2024년 1월 9일부터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이 실행이 되었어.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빠르게 살펴볼게.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들이 적용이 돼.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이야. 자산 5억 600만 원이야. 주택 가격은 9억 원이야.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되고 금리는 소득별로 나눠지는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는 1.6%에서 2.7%까지고 소득이 8,500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까지는 2.7%부터 3.3%까지 금리가 정해져.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되고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 주택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야. 금리는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는 1.1%부터 2.3%까지이고 소득이 7,500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까지는 2.3%부터 3%까지 정해져.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적겠지만 최근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출산 계획이 있는 부부들에게는 높은 금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었지만 고금리의 부담이 되었던 가구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좋은 여러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청룡의 해인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시세와 함께 꾸준히 살펴보아요. 이 지역 알아보고 싶어요. 이런 걸 알고 싶어요. 이런 게 궁금해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되어요. 앞으로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